그래, 너희가 원했던 거 아냐? 이제 만족하냐? 어머니, 그게 아니라, 5년 동안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나 때문에 미칠 것 같다고? 숨통이 막힌다고? 엄마, 진정하세요. 무슨 일인지. 진정하라고? 너희 둘이 원했던 소원 내가 들어줄게.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9세 김옥순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 저는 아들 가족과 함께 살기로 했어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효도할 기회를 주세요.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주희도 할머니가 계시면 좋아할 거예요. 그때만 해도 참 고마웠어요. 손녀 주희와 함께 지낼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어요. 할머니랑 같이 살 거야? 그럼 우리 주희랑 매일 볼 수 있으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사 첫날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온 가족을 위해 아침을 차려주고 주희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저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어요. 뭘, 가족인데 당연하지. 처음 1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 가족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좋았고 주희와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했거든요. 할머니, 오늘 급식이 맛없었어? 할머니가 만든 김치찌개가 훨씬 맛있어. 그래. 그럼 내일은 할머니가 도시락 싸줄까? 정말? 와, 좋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2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조금씩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주희 간식을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 살이 좀 쪘거든요. 아, 그래? 그럼 좀 줄일게. 그리고 아침도 너무 든든하게 드시게 하시는데 요즘은 가볍게 먹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며느리가 주희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제한되기 시작했죠. 어머니, 주희 공부는 제가 봐줄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아, 그래? 그런데 주희가 할머니랑 숙제하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 공부 방식이 많이 바뀌어서요. 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둘씩 저와 주희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갔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며느리 입장도 이해가 되니까요. 진짜 힘들어진 건 며느리가 재택근무를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어머니, 제가 집에서 일할 때는 TV 소리 좀 줄여주시겠어요? 집중이 안 돼서요. 아, 그래. 볼륨 줄일게. 아니면 아예 안 보시는 게 일하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낮에 TV도 마음대로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제가 살던 집인데도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게 된 거죠. 여보, 엄마한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들이 가끔 그렇게 말하면 며느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은 몰라.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어봐. 숨 막혀 죽겠어.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한테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수진이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 알았다. 저는 그냥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정말 참기 어려웠던 건 주희와의 관계까지 멀어진 것이었어요. 주희야, 할머니랑 같이 놀까? 엄마가 할머니랑 너무 오래 놀지 말래. 공부해야 된대. 아, 그렇구나. 점점 주희도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멀리하도록 만들어졌다고 해야겠죠. 그렇게 3년, 4년이 흘러갔어요. 저는 점점 더 작아졌고 눈치만 보며 살았어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런데 감사하다는 말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국이 좀 짜네요. 어머니, 빨래 좀 더 깨끗하게 해주세요. 어머니, 청소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항상 뭔가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말하는 며느리.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5년째 되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며느리 방에 가서 빈 컵을 치우려고 들어갔는데 탁자 위에 핸드폰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화면에 제 이름이 보였어요. 시어머니라는 단어가 떠 있길래 무심코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언니, 시어머니 때문에 진짜 미칠 것 같아. 왜? 뭔 일 있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숨통이 막혀 죽겠어.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이제 싫어. 그럼 따로 살라고 하지 그래. 그런 말을 어떻게 해. 남편이 효자라고 소문났는데. 근데 진짜 시어머니만 없으면 다 해결될 텐데.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5년 동안 감사하다, 어머니, 라고 말하던 며느리의 진심이 이거였다니요. 손이 덜덜 떨려서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고 방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제 방으로 와서 침대에 주저앉았죠. 아, 이런 기분이구나. 정말 허무했어요. 배신감, 그런 것도 있었지만 더 큰 건 허탈함이었어요. 내가 뭘 위해서 5년 동안 새벽에 일어났지? 뭘 위해서 눈치 보며 살았지?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식사를 준비했어요. 며느리는 늘 그렇듯 말했죠. 어머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감사해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태연하게 할 수 있을까? 뭘, 당연한 거잖아. 저도 똑같이 대답했지만 속으론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5년간의 시간을 쭉 되돌아봤어요. 처음 함께 살자고 했을 때 아들이 그랬죠. 엄마, 효도할 기회를 주세요. 정말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어서 행복해요. 이 모든 말들이 다 거짓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처음엔 진심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진 걸까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중요한 건 며느리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만 없으면 된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래, 내가 없으면 되는구나. 그럼 내가 없어지면 되겠네. 그 순간 마음이 편해졌어요. 답이 나왔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5시에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며느리 소원을 들어주자. 그리고 나도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 그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인터넷으로 제주도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들을 보면서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아, 여기서 살면 어떨까? 남편과 신혼여행 갔었던 제주도. 그때 나중에 나이 들면 여기서 살까 하고 농담처럼 말했던 게 기억났어요. 부동산에 전화도 걸어봤어요. 혹시 혼자 사는 노인이 살기에 괜찮은 집 있을까요? 네. 많이 있어요. 요즘 서울에서 이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살던 집도 전세로 내놓기로 했어요. 어차피 아들이 결혼하면서 같이 살자고 해서 비워둔 집이었거든요. 댁, 전세 문의드려요. 아, 네. 언제 보러 오실 수 있으세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집주인이 직접 나간다고 하니 더 빨리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했어요. 아들 명의로 해놓았던 재산 증여 계약서를 찾아낸 거예요. 5년 전에 미리 준비해뒀던 거였죠. 아들아, 이거 네 명의로 해놓자. 나중에 세금도 절약하고 엄마, 그런 거 왜 벌써 생각하세요?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 어차피 다 너 거잖아. 그때는 정말 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르죠.
가위로 그 계약서를 싹둑싹둑 잘라버렸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시어머니만 없으면 된다고? 좋아. 시어머니도 없고, 재산도 없고, 다 없어질 거야. 3주 동안 모든 걸 준비했어요. 제주도 집도 계약하고, 이사 업체도 섭외하고, 생활용품들도 정리하고. 그 기간 동안 아무도 제가 뭘 하는지 몰랐어요. 여전히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아침 해주고, 집안일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냈거든요. 어머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응, 뭘. 며느리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 조금만 더 참자. 드디어 이사 3일 전이 되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을 때였죠. 얘들아,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무슨 할 얘기 있으세요? 나 제주도로 이사 갈 거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3주 전부터 준비했어.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세요? 며느리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모습이 우스웠어요. 갑자기라고 하기엔 이유가 충분해. 그리고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너가 원했던 거 아니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언제? 시어머니 때문에 미칠 것 같다고. 숨통이 막힌다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다고. 시어머니만 없으면 된다고 한 게 언제야? 며느리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걸 어떻게? 어떻게 알았냐고? 네 핸드폰 화면에 떠 있더라. 빈컵 치우러 갔다가 봤어. 어머니, 그건 정말 오해예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오해? 5년 동안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나 때문에 미칠 것 같다고? 이게 오해야? 아들이 황급히 끼어들었어요.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 5년 동안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너희들 밥 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주위 돌봐주면서 눈치 보며 살았는데 진정하라고? 엄마, 저희가 언제 눈치 보라고 했어요? 말로는 안 했지. 하지만 행동으로 충분히 보여줬어. TV도 마음대로 못 보게 하고, 주희랑 놀지도 못하게 하고. 며느리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 나는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았어? 5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앞으로? 이미 늦었어. 나는 이미 결심했어. 아들이 무릎을 꿇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보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마음을 몰라줘서 죄송해요. 너도 알고 있었잖아. 이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데도 엄마가 이해해달라고만 했어. 엄마, 아니야. 이제 됐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야. 시어머니 없는 평화로운 집에서 살아봐. 주희가 그때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어디 가는 거야? 나도 같이 갈래. 그 말에 마음이 찡했지만 저는 담담히 말했어요. 주희야, 할머니는 제주도에 가서 바다 보면서 살 거야. 주희는 엄마, 아빠랑 여기서 잘 지내야 해. 싫어. 할머니랑 같이 살래. 주희야, 며느리가 주희를 안으면서 제게 애원했어요. 어머니, 주희도 이렇게 말하는데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 5년이 충분한 기회 아니었어? 저는 일어나서 방으로 향했어요. 3일 후에 이사 갈 거야. 이미 다 정해진 일이니까 말리지 마. 엄마. 아들이 뒤따라왔지만 저는 방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거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자.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제 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요.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할 거 없어. 이미 계약도 했고 이사 업체도 예약했어. 엄마, 그럼 계약 취소하고.
취소는 무슨. 계약금도 냈는데.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무릎 꿇고 사과할게요. 제발.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어? 5년 동안 쌓인 게 하루아침에 없어져? 어머니, 그리고 솔직히 말해봐. 진심으로 나랑 계속 살고 싶어? 며느리가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봐, 대답도 못 하잖아. 억지로 같이 살아서 뭐해? 서로 힘들기만 하는데. 그날 하루 종일 아들과 며느리가 번갈아 가면서 설득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사 하루 전 밤이었어요. 주희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할머니, 정말 가는 거야? 그래, 주희야. 나도 같이 갈 수 없어? 주희는 여기서 엄마, 아빠랑 살아야지. 할머니 없으면 나 슬퍼.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할머니도 주희 없으면 슬프지. 하지만 가끔 전화하면 되잖아. 매일 전화할 거야. 그래, 매일 하자. 주희를 꼭 안아주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정말 순수하게 할머니를 사랑해 주는구나.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왔어요. 이사 업체가 와서 짐을 옮기는 동안 온 가족이 울상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안 가실 수 없어요? 아니야. 나는 간다. 그럼 가끔은 올라오세요. 글쎄, 시간 되면. 사실 다시 올 생각은 없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주희가 마지막에 달려와서 제 다리를 꼭 껴안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을 거야. 할머니도 우리 주희 많이 보고 싶을 거야. 택시에 오르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아들은 울고 있었고 며느리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미안함과 안도감이 섞인 것 같았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5년간 살았던 집이 점점 멀어졌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69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어요.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시원했어요. 서울과는 다른 바람이었죠. 아,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구나. 제주도에 도착해서 제가 계약한 집에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예뻤거든요. 작은 단독주택인데 마당에는 계절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그리고 뒷문을 열어보니 와, 바다가 보이더라고요. 와,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니. 혼자 중얼거리면서 짐을 정리했어요. 5년 만에 내 마음대로 살림을 차리는 거였어요. 첫날 밤 침대에 누워서 창문을 열어뒀더니 바다 소리가 들렸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잠드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다음 날 아침 알람 없이 일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8시더라고요. 8시에 일어났네. 5년 동안 새벽 5시 30분이 몸에 배어 있었는데 이렇게 늦잠을 자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어요. 아침도 간단히 해 먹었어요. 토스트에 커피 한 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내가 먹고 싶은 것만 해 먹으면 되네. 정말 신기했어요. 점심 즈음에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김정자예요. 어제 이사 오신 분이시죠? 아, 네. 김옥순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오셨어요? 요즘 서울에서 많이 내려오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그럼 심심하실 텐데 우리 마을 할머니들이랑 같이 어울리세요. 매주 수요일에 마을회관에서 만나거든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정자 할머니가 너무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 한번 나가볼게요. 좋아요. 그리고 텃밭도 하나 있거든요. 관심 있으시면 같이 해요. 텃밭이요? 네.
여기 뒤편에 공동 텃밭이 있어요. 채소 키우고 그래요. 재미있어요. 텃밭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왠지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첫 주는 그렇게 조용히 지냈어요. 늦잠도 자고 TV도 마음껏 보고 산책도 하고 5년 만에 진짜 자유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마을 할머니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텃밭에서 상추랑 고추도 심었어요. 직접 키운 채소로 밥 해먹는 맛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사 온 지 한 달 반쯤 되었을 때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응. 잘 지내니? 엄마는 어떻게 지내세요? 아프진 않으시죠? 나야 잘 지내지. 여기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엄마, 집에 한번 올라오시면 안 돼요? 왜? 그냥 보고 싶어서요. 아들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더라고요. 수진이는 어떻게 지내? 그냥 예전과 비슷해요. 아, 그래. 엄마, 주희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계속 그래요. 그 말에 마음이 찡했어요. 주인은 정말 순수하게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거니까요. 주희한테 전화 바꿔줘. 할머니, 우리 주희, 잘 지내고 있어?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 언제 와? 할머니가 주희 보고 싶으면 전화할게. 그러면 영상통화하자. 정말? 그럼 약속해. 주희와 통화를 마치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주희는 정말 그리울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순 없어. 그날 저녁 바닷가를 산책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후회되나? 스스로에게 물어봤는데 전혀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매일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보고 싶은 드라마 마음껏 보고, 하고 싶은 요리 해 먹고, 텃밭에서 흙 만지면서 채소 키우는 재미도 있고, 무엇보다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제주도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는 완전히 이곳이 제 집 같아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면서 커피 마시고 텃밭에서 채소들 자라는 걸 보는 게 일상이 되었거든요. 주희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영상통화를 해요. 할머니, 나 오늘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 우와, 우리 주희 정말 대단하다. 할머니는 뭐 하고 있어? 할머니는 텃밭에서 토마토 키우고 있어. 나중에 주희 오면 따먹자. 정말? 나 할머니네 놀러 갈 수 있어? 그럼 방학 때 엄마, 아빠한테 말해봐. 주희는 여전히 할머니를 그리워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사실 서울에 올라갈 생각은 별로 없어요. 굳이 불편한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대신 주희가 여기로 놀러 온다면 기꺼이 환영할 거예요. 어제는 바닷가에서 산책하다가 정말 아름다운 일몰을 봤어요.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리는데 그 순간 정말 자유롭다는 걸 느꼈어요. 아,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69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처음엔 두렵기도 했지만 지금은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외로울까봐 걱정했는데 전혀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5년 동안 눈치 보며 살았던 그때가 훨씬 더 외로웠어요.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평화로운 일상.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하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며느리의 그 카카오톡 메시지, 시어머니만 없으면 된다는 말이 저에게는 오히려 선물이 되었네요. 그 말 덕분에 저도 진짜 원하는 삶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제주도의 작은 집에서 바다를 보며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진심으로 웃으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마워, 며느리야. 내 덕분에 내 인생을 되찾았어. 여러분,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용기를 내면
진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